자, 이번 시간에는 예고했듯이 체험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풀이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돼. 자, 문제를 반드시 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사고 과정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피고, 맞고 틀림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부가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학습의 차원에서 문제풀이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 믿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2007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 기억에 해당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을 따지래. 자, 근데 기억을 봤더니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 2,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셋 중 두 가지로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이때 당신은 청자로서 2인칭으로 쓰였는데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으셨을 때 미인이셨다. 이때 당신은 앞에 있는 3인칭의 주어를 다시 받는 제기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제기대명사는 국어에서 3인칭에서만 쓰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의 문장에선 2인칭, 나의 문장에서는 3인칭이 쓰인 거네. 자, 그러면 이렇게 셋 중 두 가지로 쓰인 거 한번 찾아볼게. 1번 보니까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의 낮춤 표현이 저인데, 자, 그러면 이건 1인칭으로 쓰인 거야. 근데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할 때 이때 저희들이 누구냐면 앞에 있는 애들이거든. 근데 애들이 3인칭의 주어야. 근데 그 주어를 다시 뒤에서 받는 말로 쓰인 거니까 제기대명사로 쓰인 거고 제기대명사는 3인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 3인칭으로 쓰인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그럼 2번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때 누구는 미지칭이지. 근데 미지칭도 3인칭인데 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우리 미지칭이든 부정칭이든 둘 다 3인칭이었잖아. 그러니까 둘 다 3인칭으로 쓰인 거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3인칭 인칭 대명사로 쓰인 거야.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때 그도 3인칭의 지시대명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3인칭으로 쓰인 거지.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너희를 누가 불렀니? 라고 하는 자, 너희 2인칭의 복수 표현인데 자, 그러니까 이것도 2인칭으로 쓰인 건데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이것도 똑같이 2인칭이니까 같은 인칭으로 쓰였어. 우리 먼저 갈게요. 1인칭인데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똑같이 1인칭이지.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55번 문제를 보니까 2007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기 기억에 해당되는 것을 따져라 그랬는데 기억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 외에는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래. 그러니까 에라고 하는 조사 하나에만 결합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조사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래. 자, 그러면 너희가 5개 선택지에서 이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체온에다가 조사를 에 말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될 건데 그게 머릿속에 퍼뜩 안 떠오르면 이 보기에 여기 써놨잖아. 가, 를, 의, 에게, 이다 이런 걸 써봤으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성립되는 게 있다면 정답이 될 수 없겠지. 근데 이렇게 밑줄 쳤던 것들이 다 안 되고 요 애 하나만 된다면 그게 정답일 거고. 자, 1번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할 때 미연인데 미연에 외에 미연가, 미연이 안 되지. 미연을 안 되네. 미연의 안 되고 미연에게 미연이다 다 안 되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네. 자, 2번 보니까 판국인데 이 판국이 이렇게가 된다고. 이 판국이다. 뭐 예를 들어서 판국이다. 뭐뭐 하는 판국이다.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애 외에도 다른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정답이 안 되고. 그다음에 덕분도 덕분이다. 뭐 누구누구 덕분이다. 이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순식간이다.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자, 제멋이다. 뭐 되니까 이렇게 다른 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 자, 그다음에 56번 문제인데 2009학년도 수능 문제야. 자,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봤는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게 뭐냐 그랬어. 자, 자료 한번 봐볼게.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자,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자,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7개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기억부터 시호까지. 자, 그 중에 대명사가 6개가 나왔고 아버지라고 하는 명사가 하나 나왔어. 자, 근데 관계를 보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 기억과 니은은 지금 같은 대상인 거고 나야. 근데 그쪽 디귿과 시옷이 같은 대상인 것 같아. 내 말을 듣는 청자겠지. 자, 그리고 미음과 비읍이 같은 대상인 것 같아. 이건 아버지고.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둘, 기역, 니은과 미음, 비읍을 합치면 이들을 묶어서 리을로 보는 것 같아. 우리라고 하는 말. 자, 그러면 이렇게 구도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봐볼게. 기역과 니은을 보니까 기역은 나의의 줄임말이래. 그럼 집어넣어봐. 나의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역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디귿과 시옷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다. 우리가 판단했던 거 똑같네. 자, 2번이 정답이 될 거고. 자, 리을은 니은과 디귿을 아우르는 게 아니지. 이렇게 아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우르는 거였어. 자,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4번에 그러니까 앞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미음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줘야 돼. 물론 반복이 되면 다른 말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미음 문장 보니까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라는 문장 자체가 그렇게 어색한 문장은 아니거든. 그러면 물론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가 3인칭이니까 뭐 당신이라고 하는 어떤 대명사로 바꿀 수 있기는 해도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적절한 대명사로 꼭 바꿔야 할 것처럼 써놓은 요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5번 보니까 비읍은 자, 당신인데 이 비읍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돼. 높임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돼. 자,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라고 하는 것 중에 당신은 내가 그때 수업할 때도 이 자기보다도 높임의 등급이 높다 그랬고 당신은 이 3인칭의 제기대명사로 쓰일 때는 극존칭으로 쓰이는 거라서 가장 높임으로 쓰인 거라 했으니까 높임의 등급이 당신이 훨씬 더 높아. 그러니까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야. 자, 14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기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라 그랬어. 자, 선생님이 안녕,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게 뭐니? 라고 했더니 학생이 내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주셨는데 좋은 할아버지네. 근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그랬어.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공룡에 관한 책일 거고, 자, 그러면 그것 중 하나랄 때 그것은 생일마다 사주신 책들이겠지. 그것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기역부터 미음으로 선택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면서 가자. 자, 기역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니은은 언급한 대상,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맞는 얘기네. 자, 근데 자, 다시 자료로 가서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자, 우리 여러 번 봤다. 자, 당신은 앞에 있는 할아버지를 다시 받는 제기대명사로 쓰인 거네.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는 우리 국어의 1, 2인칭엔 없고 3인칭으로 쓰인다고 했으니까 3인칭에서만 제기칭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3인칭으로 사용된다는 3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지. 그래서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주신답니다. 선생님이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책을 참 좋아하지. 그랬는데 우리라는 말이 나왔거든. 근데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화자라면 청자는 학생이겠지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과 선생님 집에 있는 아이들을 포함하는 거니까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맞는 얘기네. 자, 그럼 정답은 5번일 건데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책을 참 좋아하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 한단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앞에 있는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들. 근데 이건 3인칭의 주어고 이 3인칭 주어를 다시 받는 제기칭으로 쓰인 거니까 1인칭으로 사용된다가 아니라 3인칭으로 사용된다고 해야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체험 문제로서는 평가원이 출제한 마지막 문제인데 2016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자, 밑줄친 부분이 보기에 기억에 해당되지 않는 걸 따지라 그랬어. 자, 기억에 해당되지 않는 걸 따지는데 기억 보니까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우리 이거 수업할 때 봤잖아. 자, 단위성 의존 명사가 보통 있지만 자립 명사가 단위성 의존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 단위를 나타내는 것은 의존 명사의 기능인데 이 자립 명사가 의존 명사의 기능을 할 때도 있더라. 자,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이 밑줄 친 5개 중에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만 따져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가 다 여러 군데. 자, 2 그릇, 3 덩어리, 몇 숟가락, 서너 발자국 이렇게 앞에 수와 관련된 말이 나오고 그 뒤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 걸로 보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밑줄 쳤던 단어들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서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면 그게 정답일 건데 군대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지. 자, 근데 그릇 같은 경우도 뭐 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자립적으로 쓸 수 있고 덩어리 같은 경우도 뭐 덩어리가 생겼다 뭐 이렇게 자립적으로 쓸 수 있어.
뭐 숟가락 같은 경우도 뭐 숟가락으로 맞았다. 이렇게 숟가락 자체를 독립적으로 쓸 수 있어. 발자국도 뭐 발자국이 남았다. 뭐 발자국을 따라갔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다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데 군대는 뭐 군대를 집어넣어서 어떤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 군대 자체가 혼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뭐 군대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어려웠다면 뭐 2, 3, 4, 5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자립성을 판단하기가 쉬웠던 단어를 쓰니까 4개를 판단하고 난 뒤에 그러면 4개가 다 맞으니까 되니까 1번이 정답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그건 유연하게 판단한 거라고 생각해. 자, 오늘은 문제를 풀었는데 이 체험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아직까지 배운 기억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모자른 부분이 있거나 아직은 숙지가 덜 된 부분이 있는지를 이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깨닫고 다시 복습하는 어떤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여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체험과 용언과 그 다음에 관계형까지가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그렇게 덩어리가 크지 않고 그렇게 중요도가 아주 높은 것들은 아니야.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식어를 공부할 건데 자, 우리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